4.13 총선이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해 여야 정치권은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총선은 다가오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등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유권자들과 예비후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올해 시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창원을 제외한 경남 도내 시군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10곳이 올해 추가로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행복학교를 통해 교육 본질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의 여야 정치권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진정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승리하는 경남도당을 총선을 앞둔 신년 인사회 염원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해는 경남 미래 50년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해였다며 이번 총선에서 경남 16개 선거구의 완승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우리 시민, 도민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16석 다 저희 새누리당에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강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신년 담배식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와 권양숙 여사 예방으로 총선 100일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걸맞도록 경남에서 최소 6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그런 생활 정치로 이번 총선에서 도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창당 대의원대회를 연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와 합동 시무식을 열고 총선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정의당은 경남에서 의석 한 곳 이상을 확보한다는 각오입니다. 경남의 여야 정치권이 총선 100일을 앞두고 필승 각오를 다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됐지만 정작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경남 지역은 일부 선거구의 경우 통폐합이 논의 중인데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16개 선거구 가운데 조정이 거론되는 곳은 의령, 함안, 합천입니다. 3개 지역 가운데 일부를 산청, 함양, 거창이나 밀양, 창녕에 합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 거창, 함양 3개군을 합치면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4배 반이 됩니다. 이런 넓은 면적이 있는 그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성이 훼손되는 것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경남 지역 국회의원 의석은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산의 경우 분구가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경남의 선거구가 한 석 줄어들거나 지금의 16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석이 줄어들 경우 경남은 인구가 13만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부산의 의석수와 3석이나 차이가 납니다. 선거구 획정의 중점은 정치인들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또 지역의 편에서 균형 있게 획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선거구 통폐합 그런 지역 주민들도 갈등과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선거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헌법 소원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오는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김해시장과 거창군수 단체장 2곳과 시의원 4곳 재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시장과 시의원 재선거 예비자 후보 등록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고 거창군수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거는 김해시장과 거창군수 단체장 2곳과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의 시의원 4곳입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국가 이슈화 등
올해 3대 시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올해 국회 입법 청원까지 낸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물론 경남 타 지역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창원 시민 70만 명에게 광역시 승격 서명을 받았던 창원시. 올해 창원시장의 첫 번째 목표는 광역시 승격을 국가 정책 의제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을 내고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GRDP 또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건 오로지 창원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창원 국가산단 구조 고도와 함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술과 인력 개발에도 나섭니다. 창고가 산다는 중저희 기술인 제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기업의 기술 고도화는 물론이거니와 첨단 산업 육성 또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또 마산 로보랜드 등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마산 서항지구에 문화예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관광과 문화 육성도 창원시의 주요 시정 목표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설득과 함께 비창원 지역의 반발입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행정체제 개편은 전국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창원광역시가 되면 창원시 수입은 1,200억 원가량 늘어나지만 경남도세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상남도와 다른 지자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경남 각 분야의 전망을 짚어보는 다시 뛰는 경남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2년차 계획을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에 따라 학생들은 4명 직작을 이룬 모둠별 토론에 들어갑니다. 각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가 잔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공개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토론을 관찰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배움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외우고 그런 수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생각해서 내가 말하는 답이기 때문에 사고력도 생기는 것 같고 학습 효과도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수업 모습입니다. 지난해 11개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 결과 평가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 81개 학교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88점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2곳을 포함해 10개 학교를 추가 운영합니다. 모든 학교가 행복학교로 나아가되 이 선정된 학교는 어떤 모형이 되고 모델이 되고 지나가다가 쳐다볼 수 있는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행복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본질 회복 2년차 구상에는 무상급식 논란 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안팎의 반성이 깔려 있습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행복학교의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운항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안전관리는 물론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1시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오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여객기 앞쪽 출입문에 틈이 생긴 겁니다. 만피터 상공까지 올라간 비행기는 이륙 30분 만에 회항했지만 승객 160여 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기체 자체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문을 닫는 과정에서 약간 틈이 발생하게 좀 닫히는 상황이었다라고. 앞서 지난달 23일엔 제주항공 여객기가 압력 조절 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했고 지난해 8월엔 승객 150명을 태우고 중국으로 가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밖에도 못 내려가고 어떻게까지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도 하나 없이. 이처럼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9년 사이 저비용 항공사의 만회 운항당 사고 발생 건수가 0.63건으로 대형 항공사의 4배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사 6곳이 대상입니다. 정비 불량과 잦은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내선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마사회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고중환 본부장과 직원들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남도청 회계과 신도천 과장과 직원들이 200만 원, 창원시 풍호동 한림 리츠빌 부녀회와 주민들이 30만 원, 밀양시 내이동 이철호 씨가 30만 원, 동창원 농협 부녀회에서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함안군 군북면 수곡학구 경로당에서 20만 원, 거제시 해화루 경로당에서 20만 원, 창녕군 성산면 대견노무당 회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적 각 기관들이 오늘 오전 시무식을 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시무식에서 채무제로 원년을 선포하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고, 박종훈 교육감은 즐겁게 일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은 역사적 책무라며 확고한 의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은 희망 2016년 다시 뛰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긍정과 도전 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 선관위의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허위 작성자에 대한 경찰 고발에 대해 자료 출처와 불법에 개입한 공무원, 관변단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입장 발표를 통해 남해군수 부인의 서명운동 개입에 이어 조직적 서명부 위조 사건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은 원천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관권 개입 의혹이 있는 교육감 소환 서명운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국의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모두 211명으로 경남에는 22명이 15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를 2018년 말까지 게시합니다. 경남 지역 미분양 주택이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2,900여 가구로 전달보다 20.8%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분양 물량 증가에 54.3%가 늘었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의 표류와 실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통영시 한산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9톤급 통발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통영해경이 오늘 새벽 1시쯤 선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7시 30분쯤 통영시 한산면 해상에서는 대형 선망 선원 72살 김모 씨가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2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거제시 장평동의 한 국도에서 역주행으로 달리던 중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20분 정도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